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프로 댓글로는 참가 못했고, 그러니까 1부가 아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는 그냥 기업 분석 부분인데요. 그냥 쫙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 다 하겠다, 한번 보죠, 뭐. 근데 네이버부터 뭐, 일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한번 의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이버부터 그러면, 52페이지부터 하시죠. 네. 일부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 나머지 종목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약간 세컨 픽으로서 좀 엣지 있게 말하고 있는 펄러비스, 웹젠, NHN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SNK는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낫 라이팅으로 얼마 전에 소개 자료 정도 썼는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주에 대한 약간 소개 및 포인트 정리 정도로 언급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펄러비스 할까요? 그러면? 네, 펄러비스부터. 자료 페이지는 92페이지에 펄러비스가 있고요. 네. 자, 뭐 펄러비스 하면은 PC 검은 사막 그리고 그 IP를 가지고 만든 모바일 검은 사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요. 역시 이제 주력 게임이 그 모바일 검은 사막 그 PC MMORPG IP를 가지고 만든 모바일 MMORPG가 현재로서는 주력인 그런 업체입니다. 펄러비스가 2017년 9월 상장을 했는데요. 그 최근 몇 년간 이제 게임주들이 사실은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 이게 먹튀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검증 이후에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예외가 펄러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펄러비스는 2017년 9월 상장할 때 상장 가격이 그 당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해 있던 PC 검은 사막 중심으로 상장 가격이 이른바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물론 모바일 검은 사막에 대한 잠재가 약간 반영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PC 검은 사막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한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그 당시 2017년 9월 상장할 때 그해 2017년 12월에 PC 검은 사막 IP를 가지고 만든 모바일 검은 사막이 론칭하기로 돼 있었고요. 지금도 이 장르가 압도적인 장르지만 그때는 막 이제 그런 장르들이 대세 장르로서 한참 날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이지 이 장르 모바일 MMORPG 장르가 나와서 히트를 치지 않은 사례도 없고요.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모가가 미리 반영됐으면 모르겠지만은 공모가는 기존 PC 게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한 서너 달 뒤에 압도적인 모바일 검은 사막이 나온다 하니 적극적으로 수요에 참여하고 상장 초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보자라는 당시 생각이었고요. 실제 주가도 물론 약간 딜레이 돼서 이듬해 12월이 아니고요. 이듬해 2018년 2월 28일 날 검은사 모바일이 론칭했는데 국내에 주가는 뭐 사실 론칭도 하기 전에 그해 12월 1월 초에 이미 공모가 대비 무려 2.7배. 그때 난리였었죠. 뭐 그때. 공모가 거의 10만 원이었는데 뭐 거의 20만 6만 원, 7만 원까지 그미리 다 올라 버렸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3개월 만에 즉 론칭도 하기 전에 미리 다 오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큰 그림에서는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26만 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20만 원까지 쭉 빠진 다음에 한때 20만 원 언더까지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한 16, 1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초반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주가도 딱 그 가운데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그게 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글쎄 검은사막 모바일이 국내 2018년 2월 28일 론칭해서 첫 분기 14억을 찍고 잘했고요. 쭉 셋업을 해서 얼마 전 지난 분기까지는 한 6, 7억 정도 하다가 이제 이번 분기는 3분기는 한 4, 5억 정도 일평균 이렇게 셋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쎄 또 올해 2월에 국내에서 론칭된 지 정확하게 1년 뒤인 올해 2월에는 검은사막 이 모바일이 일본 시장에도 론칭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또 3월에는 콘솔 게임으로서 엑스박스도 론칭이 됐고 얼마 전에 또 8월에는 PS4도 론칭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자꾸 쌓여갔는데 주가는 쭉 갔다가 지금 한 뭐 19만, 20만 원까지 빠져 있다 보니까 우선 그 게임주들이 보통 밸류에이션이 약간 말이 안 돼도 어떤 신장 모멘텀 가지고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형태의 세일즈도 많이 하곤 하는데 이 주식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구간에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크고 예전에 이게 전혀 이제 의미가 없는 숫자는 줄 좀 알았는데 숫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대로 진행도 되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기초적인 명분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도 밸류에이션은 보지 마시고 신작 모멘트만 보자 하다가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론칭한 그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콘솔이 PS4 시장이 엑스박스 시장보다는 한 1.5배 정도로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나도 PS만 했으니까. 예. 그런데다가 또 우리 3월 달에 론칭한 엑스박스는 딱 북미 유럽만 론칭했지만 8월 달에 론칭한 PS4는 북미 유럽에다가 또 일본하고 한국도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북미 유럽하고 한국은 그 콘솔 장르 내에서 뭐 PS 그러면서 막 PS가 크게 그렇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론칭하고 한동안 1위였죠. 그래서 엑스박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매출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잘한다는 그 기사가 나올 때 약간 반짝한 거 말고는 현재까지 그렇게 이슈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사후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PS4 실적이 엑스박스 대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더라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 조금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에 금사반 모바일 글로벌 론칭을 또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론칭이 됐고 뭐 일본 론칭이 됐고 대만, 홍콩 등도 론칭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말이 글로벌이지 남아있는 시장은 이제 북미 유럽이랑 동남아 정도인데 이 금사반 모바일이 꽤나 PC 사양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PC 사양에서 동남아 시장은 큰 기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북미 유럽 론칭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많이 셋업이 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 및 일본이 두 지역 다 비슷하게 3분기 아마 일평균 한 4, 5억 정도가 아닐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꽤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석 또는 작게는 한 2, 3억 정도는 4분기에 일평균 매출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우리 CCP 게임즈를 그 아이슬란드 회사인 CCP 게임즈를 작년에 인수해서 그게 좀 뉴스화 됐었죠. 그렇죠. 작년 10월 22일에 이제 연결로 편입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코스라고 하는 그 PC MMORPG 게임 하나를 가지고 연간 한 6, 700억 정도 매출을 벌어들인 회사를 2천억이란 무지막지한 돈으로 100%를 인수해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잠시 있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어떤 투자였던 것 같고요. 이 게임이 하여튼 약간 우주 세계관.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관. 그렇죠. 게임 같은 MMO지만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약간 북미 유럽풍의 그 우주 세계관을 담은 MMORPG를 하고요. 그리고 연간 6, 700억, 뭐 분기 한 150억, 200억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북미 유럽에서는 꽤 알려진 IP이고요. 이 IP를 가지고 PC게임 이브 IP를 가지고 PC게임 이름은 이브입니다. 이브. 그 IP를 가지고 중국의 넷이즈가 모바일 MMORPG로 이름은 이브 에코스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한 80% 정도 개발된 단계인 지금 중국마저도 80% 정도 개발된 단계인 연초에 이제 판호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우선 그 글로벌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이제 CBT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은 내년 상반기 조금 여유 있게 내년 한 2분기 정도는 론칭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큰 그림으로 보면 8월에 검은 사막 콘솔 PS4가 론칭이 돼서 조금 숫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반기를 하지만 4분기 정도에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론칭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또 이브 에코스라고 하는 이브 에코스도 게임 자체 IP는 이제 북미 유럽에서 어디서도 통하고 있는 북미 유럽풍의 IP를 가지고 또 만들기는 동양에 있는 중국의 주요 개발사인 넷이즈가 만들다 보니 어쩌면 북미 유럽은 북미 유럽대로 또 약간 동양은 동양대로 약간 그 히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 시점에서 눈높이를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은 대략 한 내년 2분기 정도 그리고 꽤 의미 있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적정 또는 약간 하단 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PS4 그다음에 검은산 모바일 글로벌 이브 에코스 글로벌 등이 쭉 이렇게 일정상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에 이어서 세컨픽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뭐 파라비스는 워낙 좋아. 일단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NC소프트처럼 한 2달 뒤에 뭐 획기적인 어떤 시장 모멘텀이 있다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쭉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정들이 이렇게 쭉 한 6개월 단위로 깔려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겠나. 주가도 확 치고 나가지는 못해도 최근 한 19만 원 언저리에서 만들어 보면 또 튼튼한 것 같아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워낙 매니아도 많은 주식이어서. 맞습니다. 다음에 NHN 할까요? 순서대로 제가 웹젠부터 먼저 볼게요. 웹젠이 최근에 좀 또 많이 올랐죠. 그죠? 102페이지, 자료 102페이지 있는데요. 자, 웹젠도 기본적으로 이제 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PC, MMORPG IP가 있는데 이 뮤 IP를 가지고 중국 개발사가 뭐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모바일 MMORPG 장르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PC 웹 게임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장르인 HP 게임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뮤 IP를 가지고 만든 어떤 중국 시장 게임들이 기본적인 모멘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판호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눌려 있다가 이게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한 게 얼마 전 7월 9일 날 뮤 IP를 가지고 만든 모바일 MMORPG 게임이 장르로 104페이지 보면 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뮤 IP를 가지고 중국의 37게임즈가 만들고 중국 시장에서 37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정령성전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 게임이 생각보다 물건이네요. 상당히 이례적인 지금 히트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령성전이라는 게 나도 그것만 들었어. 이게 뭐 중국에서 빅히트라고. 빅히트입니다. 그것도 그냥 비트가 아니라 이례적인 역주행 빅히트. 이게 7월 9일 날 론칭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난 그 7월 한 20일 정도에는 중국에서 iOS 매출 순위가 10위 내외, 뭐 9위 했다가 10위 했다가 11위 했다가 요 정도 있는데, 참고로 대략적으로 좀 한국에서는 구글 매출 순위 기준으로 한 10위 정도 하면 일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레벨로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매출 순위 한 10위 정도 하면은 일평균 매출 한 5억 내외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4, 5, 6억 요 정도로 보고요. 중국에서 중국은 참고로 iOS로 봅니다. 중국 iOS 한 10위 정도 하면은 일평균 매출 5억에서 10억, 사실상 그 10억 살짝 밑에 한 7, 8, 9억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정령성전이 론칭하고 열흘 만에는 10위권 언저리였으니까 딱 한 일평균 한 7, 8, 9억 정도.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면 일정이 약간 빠지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이잖아요. 초반에 쭉 히트 쳤다가 그다음 가면 갈수록 순위든 매출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는 제가 3분기에 일평균 매출을 한 5, 6억 정도로 잡아두었거든요. 뒤로 가면 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근데 그러고도 또 열흘 지나가지고 한 8월 한 초순 정도에는 오히려 일평균 매출이 한 5, 6억 정도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3분기 일평균 매출을 한 9억 정도로 제가 약간 올려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9월 들어와가지고 이 웬걸 최고 3위까지 찍고 최근에도 한 3위에서 5위사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으로 언젠가는 순위는 떨어지겠지만 중국에서 3위에서 5위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이거 일평균 20억이거든요. 그 최근에 발간한 이번 주 월요일에 발간한 이 자료에서 일평균 매출 한 10억 중반 정도로 지금 상향을 한 겁니다. 참고로 웹전의 지난 2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가시적으로는 조금 방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회성 중국의 IP 게임에서 수수료로 사실상 OP에 바로 반영이 되는 일회성 매출이자 OP가 한 5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실적은 더 안 좋았던 것이지.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에 그 50억에 달하는 바로 영업이익 기여하는 그 일회성 매출에다 역기저가 있잖아요. 이번 분기는. 근데 이 정령성전의 슈퍼히트, 빅히트가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좋아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의외로요, 웹전 하면은 뭐 뮤 IP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중국 게임에 대한 신작 모멘텀 대응 플레이 정도로서 치고 빠지는 대상의 종목이지,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처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레인지에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이 이미 판호가 열려가지고 론칭된 게임도 있고, 지금 판호가 열렸는데 예를 들어서 진홍지인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한 4분기 말 정도에 또 론칭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지만은 또 그 HP 게임 중에서 H5 게임 중에서 그 타고엘 대천사라고 하는 중국의 스카이문스가 개발한 게임인데 이것도 지금 판호는 받은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37게임즈가 개발한 대천사 지금 IP를 가지고 만든 대천사 지금 모바일도 이번 자료에서 제가 그 중국의 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해가지고 그림 파일을 붙여놨는데 이게 지금 9월 18일에 또 판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타고엘 대천사나 대천사 지금 모바일 요것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 안에 언젠가 판호는 이미 받은 상황이니까 또 론칭이 될 거고요. 진홍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연내에 론칭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정령성전이
히트를 치고 있기도 하지만 음. 판호를 받아가지고 연내에 론칭될 게임도 눈앞에 앞두고 옛날에 그 기적묘 각성 대박 났지만 그 이후에 차기 신작 일정이 너무 시차가 커가지고 그 기적묘 각성으로 미리 오르고 기적묘 각성 론칭하자마자 주가가 막 순식간에 빠진 기억이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동사는 지금 정령성전도 잘하고 있지만 그 뒤에 비교적 촘촘한 시차로 진홍진, 뭐 타골 대천사 지금 모바일 이런 것들이 또 판호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몇 개 또 H5 게임들은 현재 판호를 신청해뒀지만 아직도 판호를 안 받은 게임 그 비교적 조만간에 판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또 이런 게임들이 중국에서 론칭하고 나면은 또 뭐 적게는 한 6개월, 많게는 뭐 한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버전으로 로컬라이제이션에서도 한국에도 론칭하거든요.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면 이 주식도 밸류에이션도 합리적 구간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 이미지는 꼭 뭐 밸류에이션 따지지 않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웹젠이. 밸류에이션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합리적인 레인지에 있고 당장 정령성진이 지금 빅히트를 치고 있고 그로 인해 산목의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진홍지인이 또 얘네 론칭될 것 같다는 것만 봤어도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19,000원에서 21,000원으로 TP를 조금 올렸고요. 최근에 주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도 뭐 조금 반등한 거지. 근데 허나 이거는 뭐 중국 얘기 나오면서 확 올랐다 확 봤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경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작 모멘텀 플레이다 뭐 판호도 해가지고 좀 오르고 나면 또 거기에 재료 소진으로 또 조금 빠지곤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약간 단기 대응 관점에서 접근하긴 하지만 최근의 시츄에이션 최근 상황 자체는 꽤나 좋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NHN은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NHN은 이번 자료에서 제가 탑픽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였고요. 그다음 펄어비스하고 NHN 정도가 세컨픽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나도 아까 그래서 사실은 웹젠 그냥 넘어갈까 했었던 건데 웹젠은 상황이 좋으니까 약간 단기 대응 관점에서 NHN은 상당히 좀 페이커 같이 이루기에 있어서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HN 게임만 보면은 좀 재미없거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미있었다가 없었다 그래. 지금은 딱 재미없는 그런 또 그래서 동사가 기본적으로 본업은 게임 업체이고 현재 보여주는 실적은 게임이에요. 빅게임 쪽은 아직까지는 적자니까. 자, 그런데 최근 한 2년간의 동사 주가를 보면 어떨 때는 게임이 조금 상황이 애매할 때는 빅게임 쪽에서 뭐 페이코가 결제액이 좋다든지 또 뭐 270만 가맹점이 붙어서 오프라인이 기대가 된다는 등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광고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신사업이 붙는다는 등 그다음에 또 꼭 페이코가 아니라 하더라도 빅게임 중에서 뭐 기술 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쇼핑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커머스 부분이라든지 또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빅게임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를 견지해 주고요. 또 빅게임 부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식상하다 싶으면 의외로 또 게임 쪽에서도 약간의 의미 있는 신작 모멘텀이 나오면서 또 바통을 이어받고 그래서 대체로 주가 흐름이 자기가 보여주는 실적 흐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늘 좀 강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요 한두 달 사이에서만 굳이 보자면 최근에 우리 게임주들 내에서도 최근 요 한두 달은 주가가 좀 안 좋았죠. 제일 심하게 무너졌. 그게 왜 안 좋았느냐면 얼마 전에 그 한 3월 언제 그때 신작 모멘텀이 아니라 기존 게임하고 일본의 여러 뭐 그 애니메이션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실제대로 살짝 좋은 가운데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신작 모멘텀이 나오고 그 당시 물론 결과적으로 다 망했지만 라인 디즈니 토이 컴퍼니라고 하는 게 은근히 기대가 됐고요. 4월 달에 나왔죠. 그다음에 여름 7, 8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라인 디즈니 토이 월드 이거는 상당히 기대 신작급으로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약간 실적이 콜라보 효과로 좋은 가운데 오랜만에 신작 모멘텀이 나오면서 간만에 빅게임이 아니고 게임 부분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쭉 올랐거든요. 안 올라서 모르겠는데 오르기는 쭉 올랐는데 라인 디즈니 토이 컴퍼니 흥행 실패 특히 라인 디즈니 닥터 마리오 월드 이것도 또 실패해. 그러면서 쭉 뭐 주가 지금까지 빠지는 구간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주식은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보듯이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연결 실적만 가지고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뭐 멀티플 40배, 50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동사가 보여주는 실적 흐름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이 의견을 내려면 한 20몇 배 정도 멀티플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주는 펀더멘털 흐름에 비해서는 이 멀티플도 좀 타이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페이코라고 하는 별도 가치를 감안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토스가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7월 거래 2조 돌파 정도의 어떤 트래픽만 가지고 지금 2조 7천억 정도의 가치를 어쨌든 얘네들은 결제 중심이지 얘네도. 그렇습니다. 페이코라고 하는 아까 그치. 핀테크 4인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MAU 관점에서는 180만 원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 원래 한 5조 가까운 어떤 결제 5조가 좀 넘는 정도 결제액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액이 그 거래액의 대부분 또 결제액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달에요. 한 7,350억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종화 연구원은 그거는 시장에서의 어떤 펀딩 가치이고요. 최근에 뭐 거래액 대비 어떤 멀티플 관점에서 이런저런 논리를 세우다 보니 저는 오히려 뭐 그 2배 정도 한 1조 3천억 정도로 가치를 평가한다. 만약에 페이커를 1조 3천억 정도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별도로 뽑아내면 그럼 눈에 보이는 게임 중심의 실적 가지고는 JTP인 8만 원 정도에서는 그 멀티플 한 7배 정도만 적용해야 되니까 이건 오히려 더 싸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토스야 물밖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이런저런 어떤 이슈가 되고 또 펀딩을 받고 또 가치평가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덩달아 페이커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가치평가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본업인 게임 쪽은 기대 신작이 망하면서 약간 좀 또 앞으로 애정인 신작들도 막 그닥 그렇게 기대작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그죠? 애매하지만 페이커 가치를 또 페이커가 지금 거래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중금리 대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융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NHN도 절대로 비싼 주가는 아니다. 페이커 가치를 별도로 보자면 그럼 나머지 게임 부분은 오히려 더 싸 보여요. 게임 부분만 봤을 때의 그 남은 밸류에이션 더 싸 보이거든. 다만 지금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정도 동급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으로 막 이해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한데 이거 가면 갈수록 이것도 어차피 페이커도 이렇게 진화돼 갈거아요. 뭐 이것도 워낙 단단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심들이 많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별거. 나머지들은 생략하고 SNK만 이거 뭐 SNK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소개 이거는 정말 소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너무 중소형주여가지고 시청도 근데 시청이 꽤 크더라고 이게. 이게 시총이 8천억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한 3천억 박살났더라고 정도예요. 진짜. 와. 이게 자. 왜 이렇게 아니 요새 신규주들 가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지? 자, SNK는 있는 그대로 제가 분석 평가한 그대로 객관적으로 최대한 쭉 팩트 중심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그 IP 라이선스 어떤 게임 회사이고요. 옛날 회사는 일본에 있고 일본 회사인데 그 중국인이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대주주는 중국인이고요. 그 중국에서 꼭 그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그 로컬 업체들도 워낙 판호 규제가 강한 여러 규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작 상장은 한국에서 한. 그래서 IP의 원천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원천은 일본에 있고 그리고 대주주는 중국에 있고 또 IP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핵심 시장은 압도적인 핵심 시장은 또 중국이고 대신에 자본 조달했던 자본 시장은 한국인 약간 독특한 회사이고요. 그 7월 결산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니지먼트가 중국 쪽이라는 거 하고 그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장하고 한 2, 3년 지난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검증 모드로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 일본 업체로서 옛날에 그 1980년대, 90년대 그 오락실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중심으로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IP만 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라이브 IP는 한 7, 8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The King of Fighters 그리고 사무라이 스피리츠 그리고 메탈 슬러그 등 요 탑3 IP가 동사의 그 본업인 IP 라이선스 비즈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IP 라이선스다 보니까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사인데 IP 라이선스를 던져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크게 이제 계약금 매출이 있고요. 라이선스 피 매출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론칭했을 때 대충 평균한 총액 매출의 10%를 가져오는 런닝 로열티 매출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IP 계약했을 때 계약금의 라이선스 피 매출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잡고 있다가 나중에 론칭했을 때 배분을 해서 매출 처리하면은 조금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을 수령하면 바로 매출 처리를 해요. 근데 그 비중이 IP 라이선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이 이 계약금 매출 쪽입니다. 그러니까 런닝 로열티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금 매출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후의 성장성은 결국은 런닝 로열티도 중요하지만은 게임이 론칭해가지고 히트하는 히트 수준도 중요하지만은 작년 대비 올해 신규 계약 건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매출, 왜냐면 그 계약해가지고 매출이 반영된 것이 작년 매출이니까 올해도 작년 계약건만큼 계약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참고로 작년에 신규 계약건이 9건인데요. 1분기에 1개,
2분기에 2개. 참고로 지금 작년한데 동사가 7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작년의 의미는 캘린더를 보면은 2018년 8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를 의미. 제가 편의상 그냥 작년이라고 되게 표현할게요. 특이하더라고 이게. 예, 복잡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제가 편의상 작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작년 1분기 1개, 2분기 7개, 3분기 1개, 4분기 0개예요. 즉 1년에 연중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라 신규 계약건이 2분기에 왕창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회사가 5월 달에 상장했지만 원래는 연초에 상장을 하다가 상장 일정이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아마 공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이던스를 뭐 상반기에 이 정도 계약됐으니까 하반기에도 똑같이 되겠지 하고 가이던스를 수립했는데 하반기에 계약건이 없다 보니까 실제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실적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연간 실적 발표했지만 5월 달에 상장했을 때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가 상계분기는 이미 발표가 됐는데 상계분기 누적 실적을 보니까 가이던스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예. 그걸 알려줬어야지 공모 전에. 자,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알려줘야지. 그게 당연히 이게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좋았네. 그건 핵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신뢰를 잃은 거지. 만약에 이 주식이 시총이 몇 조가 되고 시장에서 정말 관심 있는 회사였다면 오히려 비판을 좀 많이 받았겠는데 오히려 작은 회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지난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이들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주가도 뭐 거의 3분의 1도만 났다가 최근에 우리 자사주 효과로도 조금 올라왔다가 조금 빠졌다 하고 있는데 자사주 사고 회사 괜찮은데 어쩌면 공모 이후에 그런 정책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약간 비판을 받아야 될 소지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얼마 전에 이제 연간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 그 마지막 4분기만 가지고 대략 추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그 가이던스에다가 멀티플 한 12.2배를 적용해서 4만 원 정도의 공모가를 산출했는데 시총으로 한 8천 원 정도 되고요. 12.2배 정도 멀티플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신규 상장주로서 기초가격 공모가 산정해서 회사의 어떤 뭐 IP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안정성이라 등등 감안하면 12.2배는 옳았는데 가이던스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과했다는 것이고요.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 주가도 뭐 거의 3분의 1도만 반토막 나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레인지는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성장이 어떤 식의 어떤 성장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미 빠져있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좀 싸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올해 이후에 약간 성장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또 비싸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그럼 올해 내년 후내년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성은 일단은 차치하고 올해 성장이 동사가 매년 그래도 역성장을 하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도 꽤 성장하려면 우선 런닝 로얄티 매출은 확률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작년에 그 5개, 6개 정도를 론칭을 했는데 원래 론칭 예약 건수는 9개, 10개였는데 9개, 10개 정도 론칭 예정이었다가 실제로 한 5개, 6개 정도 론칭했는데 올해는 예정이 한 26개 정도 되니까 확률적으로는 론칭 개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이 다 탑3 IP이기 때문에 히트 강도는 뭐 작년하고 비슷하다 보면 런닝 로열티 매출로는 작년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작년에 9개가 신규 계약건이 일어났는데 평균 계약건당 한 5억 정도 돼요. 그럼 9개 곱하기 35억 하면은 그게 신규 계약건으로 작년 매출이 반영이 됐는데 최소한 올해도 한 9개 또는 그 이상의 신규 계약건이 일어나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2분기 7개 왕창 일어나고 작년 4분기에도 없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아직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어련히 알아서 또 신규 계약건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또 많이 빠졌겠다. 너무 싼 게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신규 계약 건수에 대한 공시라든지 어떤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정도. 물론 뭐 이게 신규 계약건이라고 하는 게 꼭 연중 골고루 분포되는 게 아니라 몇 달 쭉 고전하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어느 특정 월에 뭐 한꺼번에 2-3개 우두둑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연간으로 딱 봤더니 작년 9개보다는 한두 개만은 뭐 10개, 11개, 12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갔어야 문제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중인데 또 패턴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작년에 꼭 상장을 앞두고 계약 건수로 좀 배분을 할 거를 상반기에 꼭 몰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래저래 하필 작년 3분기 꼴랑 한 개, 4분기였고 올해 이제 새 해계 연도 들어와서도 아직도 신규 계약 건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개 정도의 신규 계약 건수가 터지는 걸 좀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사주를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동안에는 동사의 거래량을 감안하면은 우리 사주가 어느 정도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
우리 사주 사져가지고 그래도 좀 바닥부터 삐질삐질 좀. 아니, 조금 최근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네, 이게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돼. 이게 결국은 다시 뭐 기본 베이스 있잖아. 뭐 라이선스 신규약인가 뭐 그게 일단 신규 계약권에 대해서 그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검증되면 뭐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꽤나 좋은데. 안정적인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 가느냐. 나도 이 회사 이제 우리 그때 이거 뭐 NDR 했었잖아요. NDR 때문에 내가 좀 관심 있어 봤는데 왜 그렇게 정책을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시청도 내가 그렇게 되고 하는데 약간 본인의 신뢰를 잃은 상태 신뢰를 회복해 그래서 가는 계속 과정. 업데이트 해봐요. 왜냐하면 괜찮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자사주도 계속 얼른 안에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빠지고도 그래도 한 3천억 대에서도 이거 만약에 신규 계약권이 몇 개 터져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약간 비판받을 일이 하더라도 그러면 런닝 로얄티 쪽에서 조금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 계약권도 조금 터지네. 그게 검증이 되면은 이거 갑자기 저평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형 팀장 열심히 해줬는데 마무리 짓고 이거 주말에 올라가니까 주말에들 들으시겠지 뭐. 알겠습니다. 마무리 들어가십시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